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지민 작가입니다. 이전 동영상에 현재를 사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런 기억들로 인한 기억의 반복들로 항상 이전에 느꼈던 그 감정들을 이 순간으로 가져와서 자꾸자꾸 느끼려고 하고 그 익숙한 내가 항상 느끼고 생각하고 과거에 있었던 한 경험으로 인해서 그 감정의 기억, 이게 몸으로 완전히 무의식에 각인된 거, 이거를 우리가 이 순간으로 습관적으로 가져와서 이전 거를 계속 익숙한 습대로 느끼려고 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이전의 경험들로 인해서 현재를 지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나의 의식, 나의 인식, 과거의 기억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이걸로 인해서 내 미래를 자꾸 예측하고 예상하는 거,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패턴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놓아버리시고 새로운 선택을 하시고 새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지,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와봤어요. 이전 시간에 조 디스펜자 박사님의 브레이킹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하고 같이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이 절판이 돼서 최근에 내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책 이후에 최근에 조 디스펜자,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이 저자분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네,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브레이킹이라는 이 책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다 필사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책이었는데, 최근에 이 책이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또 보는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해드린 트랜서핑이나 뭐 시크릿을 깨닫다 이런 책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책, 집으로 가는 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 그들이 지금 이 저자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설명하시는 이 언어나 사용하시는 단어, 표현하시는 이런 표현력들은 다 다르지만 다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중복된 메시지를 우리들이 알아야겠죠. 우리들은 일반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런 표면적인 의식에서는 잘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공통된 거를 알았으면,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정말 실천하고 이분들이 안내해주는 대로, 인도해주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지, 그거를 미친 듯이 알았으면 미친 듯이 실천하시고 적용해보시고 하셔야겠죠. 오늘은 이 한 권의 책에 아주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트랜서핑이라는 그 책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리얼리티 트랜서핑, 그 바딤 젤란드라는 그 저자분이 쓰신 거하고 중복되면서, 이분들은 완전히 다른 언어로 말씀을 하시지만 같은 하나의 같은 메시지로 중복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몇 번에 걸쳐서 업데이트를 해볼 계획이에요. 우리가 왜 과거에서 얽매여서 살면서 이런 익숙한 것들을 느끼고 익숙한 이 과거의 기억들을 계속 감정으로 느끼고 무의식 중에 각인된 것들을 자꾸 중독자처럼 가져와서 같은 걸 느끼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한에서 미래를 자꾸 그리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현실을 다르게 창조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다른 현실을 창조하려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 기억들을 끊어버리고, 나는 어떻게, 내가 이 지금 부제가 나는 어떻게 원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익숙한 나를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나로 부활해서 새로 태어나듯이, 결국 그 의미거든요. 네빌 고다드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 태어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창조해내고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는가.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과거를 끊어내고 내가 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익숙한 과거에서 느꼈던 이런 익숙한 무의식적인 이런 감정이나 기억들을 자꾸 느끼는데, 자꾸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런 거가 습이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거를 이 순간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이루어낸 것처럼 느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현실을 이미 현실로 만들어냈다. 그럼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 예, 그런 기분을 느끼라는 거. 그래서 이 시크릿이라는 거에 표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강하게 상상하고 지금 그거가 이루어졌다고 느껴 라고 그 표면적인 그 핵심 문장만 봐서는 와닿지가 않죠. 내 이성이 납득이 되지 않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의 이 한 권의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꾸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학적, 정말 안 좋은 우리 몸에 해로운 이런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끊어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지 가장 핵심적인 거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제대로 된 명상을 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하시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쫙 돼 있으면서,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과거에 익숙한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몸이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창조해내고 우리 몸이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초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6페이지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를 점령하는 과정이라는 챕터가 나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 성장하고 치유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려면 자꾸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자꾸 되짚으려고 하고, 내가 이걸 결선하고 처리하려면 이거를 얼만큼 더 느껴야지 이거가 대면이 되는 건지, 이 대면이라는 거가 도대체 이 정체가 뭔지, 얼마나 더 느끼고 얼마나 이 예전의 거에 내가 머무르고 이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건지, 수치심을, 죄책감을 보지 않아서 회피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계속 이걸 붙들고 있고 내가 얼마나 이걸 더 들이파야 내가 결산이 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수치심에 이런 거에 애정 거, 과거에 자꾸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기보다 긍정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우리가 예전에 미숙했던 나 자신을, 과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작업,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조차, 그들의 최선이었음을, 그들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들의 최선이었음을 받아들이고 그들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단계별로 우리가 밟아갈 수 있는 시간이 단계별로 찾아와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도대체 앞으로 나아가는 거가 뭔지, 그런 거에 가이드라인을 제가 영상으로 하나 둘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드리겠습니다. 1장에 뭐가 나오냐면 애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아이 둘의 엄마이고 젊으신 분이신데, 이게 다 실제 여기에 이 조 디스펜자라는 이 박사님의 워크샵에 참가하셨던 참가자들의 실제 사례, 극적으로 성장하고 치유하고 과거를 놓아버리고 완전히 새로 태어나신 이런 분들의 사례를 적어 놓으셨는데, 1장에 애나라는 사례의 한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아이 둘의 엄마이고 직장 다니시는 직장맘이신데, 남편이 변호사신데 굉장히 많은 빚을 남겨놓고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자살했습니다라고 경찰이 어느 순간 문을 두드리고 남편이 이렇게 자살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또 남편이 많은 빚을 남겨놓고 그렇게 가버렸다는 이 분노, 좌절, 슬픔, 회한, 원망,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이 호르몬 쪽으로 이분을 휘감았었겠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거, 과거에 있었던 거를 자꾸 이 순간으로 가져와서 자꾸 되짚고 자꾸 몸이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 화학적 호르몬 이런 작용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되게 큰 사건이, 우리에게 뭔가 큰 시련이, 고통이 닥쳤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지나가면 우리 몸은요, 보통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재비축하면서 몇 시간 안에 균형 상태로 돌아간대요. 그런데 스트레스 상태가 몇 시간 안에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 실제로 장시간 동안 비상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생명체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큰 뇌 덕분에요, 인간은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과거의 사건들을 되새기거나 미래에 벌어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관련 화학 물질들을 쏟아낸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강렬한 과거의 사건을 생각한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 드는 것만으로도, 과거 걸 자꾸 이 순간으로 가져오는 거, 예측도 안 되는 미래를 자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한에서 계속 생각하고 예측한다라는 거,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 뇌와 몸의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파괴할 수 있대요. 그래서 과거하고 미래를 이 순간으로 가져오는 거가 진짜 안 좋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애나는 날마다 그날의 사건을 마음속으로 거듭해서 경험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과거에 되게 끔찍한 사건을 겪었거나 굉장히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안고 내가 살아가요. 그런데 자꾸자꾸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살아가다가 이런 거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그때 순간 느꼈던 이 동일하게 몸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녀의 몸이 원래의 사건과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 사이에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다. 우리도 모르죠. 자꾸 되짚는다라는 거가 얼마나 엄청나게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해로운 걸 가하고 있는 건지 모르면서 자꾸 되짚고 그 사건, 그때의 감정, 무의식에 각인된 거를 자꾸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몸은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똑같은 감정들을 만들어냈다.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애나의 뇌와 몸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분비된 것과 똑같은 화학 물질을 또다시 분비했대요. 감정은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결과물이다. 우리 감각기관들이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면 한 무리의 뉴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요. 이 뉴런 집단이 특정 패턴으로 고정되면 뇌는 관련 화학물질을 만들어 몸 전체로 보낸대요. 이 화학물질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감정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 사건을 더 잘 기억한다. 감정적인 경험이 큰 사건일수록 우리 몸에 화학작용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 몸속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인지되면요, 뇌는 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본대요. 뭐야? 이거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는 거지? 라고 보는데 그 외부의 경험을 촬영해 주는 거가 이거가 기억인 거예요.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우리는 신경학적으로 그 경험의 회로 안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요. 화학적으로 그 사건이 야기한 감정들만 느끼려고 하며 그 결과 우리 존재 상태가 생물학적으로 과거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과거의 감정들 속에서 계속 자신의 삶을 분석했기 때문에 애나의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인도 없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이 온몸의 염증이 막 퍼지면서 결국에 암세포가 점점 커지는, 돌이킬 수 없는, 소변까지 제어가 되지 않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조 디스펜자 박사님의 워크숍에 참여를 하면서 이분들이 안내해 주시는 이 명상, 그리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긍정의 포인트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 생각하는 거를 완전히 다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거를 느끼게, 그거를 내가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고, 이분이 극적으로 또 암까지 스스로 자가치유를 하게 되면서 회사를 또 운영을 하게 되고 임직원을 두고 있는 큰 회사를 또 차리게 된다라는 그런 이 극적인 치유를 경험한 실제 사례의 애나분이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과거를 자꾸 되짚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하나의 뭔가 감정적으로 크게 내가 느꼈을 때, 크게 이 사건이 크게 감정적으로 다가왔을 때 기억은 더 강렬하게 각인되기 때문에 이걸 잠깐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때의 사건을 다시 느끼는 것처럼 내 몸이 화학적 작용을 일으켜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자꾸 우리는 그때 나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걸 이라고 자꾸 되짚어. 왜냐하면 스스로 죄책감을 자꾸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을 자꾸 느낀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죄책감을 느낄 일을 계속 창조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두고 있는 곳에 내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죄책감을 느낄수록 죄책감을 느낄 일이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현실적으로 창조가 되고 내가 자꾸 수치심을 느끼면 자꾸 내가 그런 거를 느낄 만큼 주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나 현상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되게 깊은 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런 책을 막 드립하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보통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 거를 물질적, 화학적으로 좀 가하고 있는 건지 에너지 차원에서 이런 걸 알면 되짚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이런 내용을 탐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거, 표면적인 거에 저는 그렇게 에너지를 두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이런 거를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그래서 과거를 되짚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 순간에 내가 있으면서 과거,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를 내가 생각하는 이해하는 수준 안에서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 오지 않은 건 무한한 가능성인데 우리의 인식 수준 한에서 그 미숙한 이 수준에서 그냥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생각하던 대로 지금 미래까지도 내가 예측하고 자꾸 미래를 이 순간으로 가져와서 내 주의를, 내 에너지를 그곳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현실을 창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여태까지 머물렀었는지를 먼저 자각하시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새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이걸 내가 알지 못하면 새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왔느냐를 자각하시고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거를 느끼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최적의 방법이 명상인데요. 명상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자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책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브레이킹이라는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절판돼서 못 구하신 분들 이 책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책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많이 해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이 순간으로 가져오는 거가 아닌 이 현재라는 거의 파워는 엄청난데요. 모든 거를 창조해낼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거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 항상 그 의식, 깨어있는 의식으로 일상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